남들의 공간들. 누굴 기다리다가 고급 아파트에 들어와 있다. 조경이 정말 아름다워서 마치 숲속에 들어와 있는 느낌이었다.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 쾌적한 환경을 즐겁게 생활하고 행복한 데 미소를 지으며 다니고 있었다. 나는 시간이 너무 남아 도서관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도서관은 들어갈 수 없게 잠금 장치가 되어 있었다. 근처에 굉장히 좋은 고급스러운 공간이 있었다. 공원을 다 보는데도 1시간 이상이 걸릴 만큼 공원의 조경이 굉장히 훌륭했다. 너무나 아름다운 풍경을 보고 바람을 느끼면서 즐거움을 만끽하고 있다가 갑자기 내가 살고 있는 동네가 떠올랐다. 덕지덕지 붙어있는 건물들, 공원이라곤 하나도 없는 곳에 도서관도 근처에 없어 굉장히 걸어가야만 만날 수 있는 도서관. 그것도 지하철 스마트 도서관이 전부였다. 나는 지난 8년간 스마트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읽었다. 그곳과 이곳은 너무나 많이 달랐다. 이곳은 아파트 내부가 거의 공원이기 때문에 특별히 공원은 필요 없는데도 많은 부지에 공원이 마련되어 있었고, 내가 사는 지역은 자연이 어디에도 없기 때문에 정말 공원이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원 비슷한 공원도 있지 않았다. 나는 나무라고는 볼 수 없는 그런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나무만 보면 마음이 격동했다. 작게라도 자연을 누릴 수 있는 곳이 보이면 감사했고, 나무 향을 맡아도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 내 몸을 감싸는 걸 느꼈다. 그것은 내가 사는 곳에서 자연을 너무나 누릴 수 없는 부족함이 주는 간절함이었다. 우리 동네는 놀이터가 하나 있다. 그 놀이터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가득 차 있었다. 아이들, 어르신들, 학생들, 다양한 연령의 사람들이 가득 차 있었다. 얼핏 보아도 50명은 넘는 인원이 그 안에 아주 밀집되어 있었다. 그 모습을 보는데 왜 마음이 아려오는 것일까? 왜 가난한 지역은 공원도, 도서관도, 놀이터도 가질 수가 없을까? 우리는 모두 다 똑같이 자연과 쉼을 누리고 싶은 인간이다. 모든 것의 양극화가 가득한 이 세상에 뭔가 불편하고 불평등하다고 생각이 들었다. 정말 필요한 곳에는 공원이 없고 필요 없을 만한 곳에는 고급스러운 공간이 지나치게 많이 있고 모든 것에 공존하는 극단에 마음이 안타깝고 씁쓸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양극화를 해결할 힘은 없으나 나는 골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할 것이다. 바로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로 기적이 이루어지길 바라본다. 정치인들이여 간절한 사람들을 위해 일해 주십시오. 스마트 도서관에 책들이 비어 있다. 채워달라고 전화했더니 그런 매뉴얼이 없다고 했다. 시민이 원하는데 왜 매뉴얼을 안 만드는가? 그걸 만들라고 일하는 건 아닌가? 이 남자나 저 남자나 똑같다. 걷다가 우연히 그들의 대화가 생각이 났다. 한 부부였는데 남자는 자기 부모가 싸운 걸 본 적이 없다고 했고 그는 화가 없는 사람이라고 했다. 아내는 자신의 부부가 싸우는 걸 보고 자라서 자신은 화가 많은 사람이라고 했다. 그 얘기가 갑자기 생각이 났다. 아내는 남자는 이 남자나 저 남자나 다 똑같다라는 말을 했다. 하지만 그건 좋은 남자랑 사는 그녀의 말이다. 나쁜 남자와 규제해본 여자들은 남자는 하늘과 땅처럼 다르다는 것을 알 것이다. 이 남자나 저 남자나 똑같다라는 말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같다는 얘기인데 이보다 공감이 안 되는 말이 있을까? 사람들은 극단적으로 다르다. 어떤 사람이 모임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공기마저 달라진다. 가장 소중한 기도는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다. 나쁜 사람을 만나놓고 행복하길 바래서는 안 된다. 기적이 일어나면 변화되기도 하지만 그 아주 드문 일이기 때문이다. 매력이나 겉보이는 조건만으로 보는 안목을 가진 사람이라면 나중에 뜨거운 눈물을 흘릴 수 있다. 매력은 속이는 것이니까. 우리는 외모 지상주의를 넘어 외모 강박주의에 살고 있다. 보이는 것이 전부이고 외모가 능력인 세상에 살고 있다. 하지만 정말 소중한 가치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 우리는 한 사람을 선택하면 이제는 1, 2년이 아니라 100년을 같이 살아야 하는 세상에 살고 있다. 100년을 같이 살아야 하는데 외모나 매력이 얼마나 갈 거라고 생각하는가. 그것은 안개처럼 사라지는 것이다. 오늘도 여러 카페 인기글에서 이혼하고 싶습니다. 황혼 이혼하려고 합니다. 라는 수많은 글들을 읽는다. 처음 볼 때는 외모가 보인다. 연애할 때는 성품이 보인다. 결혼하면 영혼이 보인다. 매력은 속이는 것이다.
아름다움은 지나가는 것이다. 새장처럼 어딘가에 가둬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나는 나의 애매한 재능에 대해서 요즘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요즘 빌리는 책들이 다 그런 종류의 책들이다. 오늘 읽었던 책에서 달란트 이야기가 주제였었는데, 한 벼룩의 일화가 매우 인상적이었다. 한 벼룩이 슈퍼 챔피언급으로 띰뛰기를 잘하는 아이가 있었는데, 그 녀석이 너무 높이 뛰다가 그만 유리병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지나가던 아이가 뚜껑을 닫아버렸다. 벼룩은 아무리 튀어오르려고 노력했지만 병뚜껑에 부딪혀 결국 나중에는 그 환경에 젖어들고 만다. 병 속에 벼룩이 있는 걸 발견한 소년이 그 뚜껑을 열어주지만 벼룩은 나올 생각도 하지 않는다. 그리고 오히려 벼룩은 소년에게 이야기한다. 밖이 너무나 추우니 뚜껑을 좀 닫아달라고. 완벽하게 그 환경에 적응해버린 것이다. 나는 한 커플의 이야기를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남편의 삶이 너무나 안타까웠다. 남편은 파일럿이었는데 부모의 반대로 위축되어서 겨우겨우 파일럿의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고, 코로나가 터져서 결국은 그 꿈을 접어버렸다. 지금은 카페 창업이라는 꿈을 꾸고 바리스타 자격증도 갖고 있었는데, 아내가 그것을 반대해서 한 달에 3만 원의 용돈으로 친구도 만나지 않고 집에서 살림을 하며 전업주부로 살고 있었다. 그러면서 남편이 아내에게 한 말이 너무나 마음이 아팠다. 새장처럼 어딘가에 가둬두려고 하는 것 같아요. 나를 믿고 내가 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줬으면 좋겠어요. 가족이 반대하고 환경은 우리를 막을지라도 자신의 달란트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이 기회와 맞닿을 때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열정을 다한다면 언젠가 무지개와 같은 꿈을 이룬 자신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한 사람에게 따뜻한 신뢰를 받고 있다는 사실, 이처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으로 다가올 줄은 예전에 미처 몰랐다. 달란트 이야기 이종선님 글에서. 택시 기사에게 커피를 한 자영업자가 7년 만에 이런 손님은 처음이라는 기사를 냈다. 나는 또 어떤 진상 손님이 자영업자 사장님을 괴롭혔을까 하고 영상을 봤는데, 그 고객은 택시 기사에게 커피를 한 잔 주라는 주문이었다. 사장은 너무 기분이 좋아 디저트까지 함께해서 택시 기사에게 커피와 함께 나눠주는 장면을 영상으로 보고 너무나 기분이 좋아서 흐뭇하게 웃었다. 맨날 싸우고 죽이고 하는 끔찍하고 잔혹한 이야기가 가득한 뉴스 속에서 이런 인간미 넘치는 이야기는 우리에게 삶의 기쁨과 에너지를 주는 것 같다. 오늘 가장 좋았던 것은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한 가지는 학생에게 새 책을 배우면은 숙제가 너무 많아서 다른 한 책은 숙제가 적은 책으로 배우면 어떻겠냐고 제안했더니 아니라고, 기존에 하던 숙제를 유지하면서 새 책의 많은 숙제도 감당하겠다라는 어른스러운 이야기를 하고 우직하고 뚝심 있는 성실한 모습이 큰 감동을 주었다. 나는 밤이면 머리를 말리면서 내가 가입한 카페 인기글을 주로 읽고 나는데 대부분은 부정적인 글들이 많다. 어떤 것에 대한 불만, 컴플레인, 화나는 일들, 그런 일들이 주르고 아주 가끔 희망적이고 감동적이고 이쁜 이야기들을 읽을 수 있다. 우리 삶 속에 나쁘고 불쾌하고 속상한 일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분명 그 안에 예쁘고 사랑스러운 이야기들도 있을 것이다. 우리 삶 속에는 사랑스럽고 작은 감동을 나누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든다. 감사를 받지 못했지만 괜찮다. 나는 당근 거래에서 돈을 벌었다. 내가 갖고 있는 옷이나 가방, 운동화를 팔아서 그 정도의 수익을 얻은 것이다. 나는 처음으로 옷이 돈이 될 수 있구나 라고 깨달았다. 내 물건들의 하트가 달린다는 건 사람들이 관심을 표현한다는 뜻이었는데, 하트를 많이 받은 옷들은 조금만 지나면 팔릴 수도 있는데, 불구하고 나는 한가득 옷들을, 가방을 파지 어르신들에게 드렸다. 왜냐하면 할머니께서 쓰레기를 뒤지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 모습을 보고 나는 연민을 느껴 그분에게 내게 팔려고 했던 옷들을 가득 담아드리고 돈과 음료수를 챙겨드렸다. 그분이 감사를 표현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분은 내게 더 없냐고 물었다. 나는 살짝 상처를 받았지만 그래도 괜찮았다. 때로는 좋은 의도와 나누었던 나의 선한 행위가 그에 합당한 감사를 받지 못해도 괜찮다. 왜냐하면 내가 하려고 했던 좋은 일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나에게 보상이 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것을 팔아서
얼만큼의 대가를 가질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그분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졌다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하고 기쁘다.